주식 있잖아요, 주식. 네.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른다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요새 부동산에서도 네.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. 아,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공부의 양이죠. 최소한의 공부만 하고 실행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. 형님, 근데 네. 책 몇 권 읽고 네. 유튜브 듣고 네. 강의도 한 개 정도 듣고 네. 충분한 거 아닌가요? 근데 이제 보통 뭐가 핀트가 잘못 맞춰져 있어요. 뭐가 잘못 맞춰져 있냐면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책이나 모든 것들이 나무에 포커싱 돼 있어요. 그 수많은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나무가 만약에 뭐 아파트다 네. 라면 숲은 지역이에요. 사람들은 어떤 아파트가 돈이 될까? 어떤 재건축 단지가 괜찮을까? 이 나무에 집착을 해요. 그게 아니라 어떤 숲이 앞으로 울창해질까?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은 그 숲에서 아무나 사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거든요. 네. 2015년도에 서울고 아무거나 사면 무조건 돈을 버는 거거든요. 네. 이 좋은 숲이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역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나무 공부를 하더라. 당연히 이제 지역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역 공부를 할 때는 이 지역이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. 네. 이 지역은 왜 비싼지, 왜 여기는 저렴한지 그것들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. 그러려면 현장을 또 좀 가봐야 되겠죠. 가보고 이곳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제 그것들을 버무려서 그 지역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. 그게 다 무시되고 그냥 어떤 아파트 지금 노도강에 뭐 역세권 뭐 아파트 사라 앞으로 간다 뭐 개발하고자 하나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걸 사버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. 근데 가슴으로 느낀다는 게 네. 머리로 느끼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? 머리로 느끼는 거는 눈으로만 보는 거고요. 네. 가슴으로 느끼는 거는 오감을 다 느끼는 거예요. 현장을 가서 이야기를 듣고 보고 이게 이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맛집 가서 밥도 먹고 음미하고 그것들이 다 결정이 돼야 돼요. 그럼 가슴으로 거의 느낄 수 있죠.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? 그거는 기본이라는 거죠. 지역에 가는 게. 네. 그 다음에 또 이게 사람들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불인이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보면 너무 최저가에 살려고 해요. 최저가에 사는 게 뭐 그냥 이론적으로는 맞아 보이긴 하잖아요. 그쵸. 그 네이버 가도 최저가 순으로 사고 맞죠. 아파트도 당연히 최저가에 사야죠. 그렇긴 하죠. 네.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경매 투자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최저가로 이제 입찰하고 낙찰 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파트 투자는 그게 아니에요. 아파트는 지금 현재 사서 이걸 오랫동안 보유했을 때 누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가 그거를 선점하는 게임이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내가 최저가에 목을 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조금 저렴한 것 같은데? 하면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. 네. 샀는데 그 숲이 썩은 숲이에요. 아, 그럼 쭉 내려가겠죠. 네. 아무 의미 없는 짓이 되죠. 네. 그 다음에 조금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은 이건 30억이네 비싸네 야 20억 비싸네 10억 비싸네 5억 2억 1억 하다 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.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으로 가요. 그리고 조금이라도 오른 걸 안 사려고 하거든요. 네. 그러면 안 오르는 걸 사려고 하잖아요. 맞아요. 절대로 오르지 않을 걸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최저가가 아니라 사실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를 사면 되죠. 그게 맞죠. 싸게 살려고 하지 말고 네. 저평가가 된 적을 사라. 네. 영구님, 그러면은 저평가는 아니지만 네. 경매로 네. 정말 싸게 사면은 네. 이거는 좀 성공한 거 아닌가요? 그거는 접근할 수 있죠. 그리고 뭐 가끔씩 또 뭐 금매로 사가지고 급매해야 되겠죠. 네. 그렇게 해서 또 팔 수도 있겠죠. 근데 뭐 하락하는 시기에 금매 샀는데 더 하락하는 경우도 많잖아요.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저렴하게 사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. 네. 대신에 올라가는 건 한계가 없다고 봐요.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. 근데 만약 경매도 한 15% 싸게 샀어요. 네. 바로 팔면 돈이 되죠. 맞아요. 그럼 1년 뒤에 팔았을 때 어떻게 될까?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. 1, 2년 뒤에도 오를 수 있는 걸 경매로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. 만약에 그 사람은 샀다가 이걸 타이밍 놓치면 쭉 내려갈 수도 있을걸요. 그럼 다시 제자리 될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결국은 올라갈 수 있는 걸 사야 돼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너무 또 최고가에 팔려고 해요. 최저에 사서 최고에 팔아야 되겠다. 최고의 투자자 아닌가요?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. 네네. 근데 이제 일반적인 고수들은 좋은 걸 사서 안 파는 게 목표예요. 이거를 딱 저점에서 무조건 고점에 판다?
그게 목표가 아니거든요. 네.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안 판다는데 만약에 항상 제일 좋은 것만 살 수는 없잖아요. 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섞여 있단 말이죠. 그랬을 때 만약에 좀 앞으로 뭔가 예상했을 때 장기 하락이 예상된다거나 그랬을 때는 좀 못난이를 조금 손절하는 것들도 진행을 하죠. 근데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걸 최저에 사서 최고에 팔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오르면 벌써 최고라고 생각해요. 뭐 한 1억 오르면 야 최고가 됐구나 빨리 팔아야 되겠다. 팔고 나면 오르는 경우 많죠. 네. 그 다음에 진짜 최고점이 됐을 때 있죠. 네. 그때 막 1억이 딱 내려가잖아요. 네. 그러면 내가 지금 최고가에 못 팔았잖아요. 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다시 이걸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. 네. 그럼 이게 20억까지 갔다가 19억 됐는데 안 팔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딱 기다렸는데 이게 또 18억이 되는 거야. 17억이 되는 거야. 네.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? 계속 기다리겠지. 아. 최고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지나가 버렸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매도를 정말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그 다음 사람이 뭔가 먹을 수 있는 이득을 남겨놓고 정리를 해야 돼요. 아. 정말 팔려고 결심했을 때는. 영구님, 근데 네. 항상 이렇게 투자 고수들 이야기 들어보면 네. 네. 까치밥을 남겨줘라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. 네. 왜 그런 거예요? 왜냐하면 이제 분위기가 좋을 때는 네. 까치밥을 남겨두지 않아도 다 잘 팔릴 수 있죠. 근데 이제 분위기가 뭔가 번개가 우르르 캉캉 치고 있을 때는 여차하면은 못 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도를 결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팔아서 더 좋은 데로 갈아타게 할 곳을 정해놨다는 소리예요. 근데 만약에 이거를 최고가로 팔려고 하다가 누가 딱 달라붙었을 때 좀 깎아주세요 했는데 이걸 안 깎아주고 예를 들어서 버텼다. 그 손님이 나가버렸다. 그 타이밍이 지나가버리고 손님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. 네. 더 낮췄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. 네. 그때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내가 갈아타려고 했던 것들, 그것들은 사기만 하면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마다 다 놓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1, 2천만 원 욕심내다가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걸 매수하는 사람이 뭔가 먹을 수 있는 이득을 남겨놔야 그게 이제 매수 거래가 딱 발생하는 거죠. 영구님, 오늘 공부도 네, 보는 거 말고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. 네, 최저가에 살려고 하지 마라. 네, 최고가에 팔려고도 하지 마라. 네,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.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불인이 분들 입장에서 내가 사면 내리고 그때부터 네. 내가 팔면 그때부터 오르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더라.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렸어요. 그래서 최소한의 공부는 좀 해야 된다. 그 공부에 있어서 핵심은 지역 공부다. 그 다음에 최저가에 사려고 하지 말고 최고가에 팔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이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공부와 또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피스!